요즘 소아과나 발달센터에 가면 사회성 클래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렵구나. 사회성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제 5글자로 자, 구독하면 아이가 성장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오늘 MJ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양육자님들을 만나면서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는 언어재활사 MJ 김민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빌리키즈에서 ABA 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ABA 하는 아나운서 박수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차근차근 아이의 행동 다루기 혹은 언어 기술 향상시키기 다양한 얘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주고 지나가신 부분 중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회성 얘기 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사회성 특집을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집에서 사회성 기르기로 가장 첫 단추할 수 있는 게 바로 차례지키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왜 중요한가요?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들이 제일 편안한 부분들이기 때문인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가정을 나아가서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관에 가면은 항상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 굉장히 많은 친구들, 선생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뭐 양치질을 하려고 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맞아요. 되고 어딘가 나가도 손잡고 줄 서서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순서를 지킬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연습한다면은 기관에 갔을 때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집에서 쉽지 않다는 그 증거가 요즘 소아과나 발달센터에 가면 사회성 클래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렵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었는데 사회성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사회성이라고 하면은 예의 범절도 들어가는 것 같고 맞아요. 막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공감도 잘해줘야 될 것 네. 같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5글자로 일단 해보자. 뭐부터 하죠? 무언가 순서도 있겠지만 일상을 지내면서 우리 아이에게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게 될 거고요. 인사하기를 알려주고 싶어요. 네. 뭐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제가 먼저 인사성이 밝아야 할 것 같은? 안녕해야지 막 이런. 인사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있겠고 네.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가 인사하는 걸 봐야죠. 해봐야죠. 그렇죠. 인사말을 못하는지 인사하는 상황을 모르는지 그 상황에서 좀 쭈뼛댄다든지 이런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경험이 쌓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예를 들면 양치도 잘하고 인사도 네. 잘하고 무언가 잘해야지 기관에 갔을 때 잘하고 또 낯선 곳에 갔을 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회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는 사회성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내성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게 사회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일까? 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사회성이랑은 굉장히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사회성을 이제 아이에게 발달시킬 때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키워드가 사회 기술이에요. 네. 내가 굉장히 수줍고 쑥스럽고 이렇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 단순히 친구가 많고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회 기술을 잘 습득하고 있어야 사회성이 참 잘 발달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네요. 네네. 실제로 치료센터에서의 그런 사회성 수업 들어가면 아이가 달라지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체감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네. 사회 기술을 배우기 위한 이제 그룹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목표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와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친구들인지 치료실에서 하는 목표들을 가정에서도 도와주고 아이가 확장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해 보셔야지 아이에게
점점 더 좋은 시너지가 나서 더 효과를 많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치료센터들에서도 아이들은 뭐 연령 이런 걸로 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아이들의 뭐 언어 발달 이제 뭐 단계라던가 아이들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그룹을 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사회성 관련된 그 질문, 고민들을 쫙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다른 사람 마음을 좀 알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타인의 마음을 좀 받아들이기 이런 거는 집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타인의 감정을 알기 이전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이가 내 감정을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좋았어, 아 싫어, 네. 몰라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좋고 싫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할 텐데 싫은 거 안에서도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지 타인에게 갔을 때 이 네.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럴 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아이랑 평소에 대화할 때도 너 지금 화난 거야, 엄마한테 서운해, 이런 식으로 감정 단어를 좀 많이 써주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못 먹어서 싫어 이게 아니라 못 먹어서 아쉬워.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속상해. 이렇게 좀 많은 단어들을 표현해서 들려주시게 되면 아이가 이후에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속상하다, 뭐 행복하다, 뭐 신난다 이렇게 다양한 어휘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좀 확장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그냥 좋아, 싫어 이렇게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약간 당황스러울 때 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 그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성 관련해서 또 하나 등장하는 중요한 분야 하나가 바로 화용 언어 기술을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화용 언어가 일단 뭘까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뭐 말이나 언어의 사용. 지금 제가 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용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령 전기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쓰이는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좀 흔하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정리하자면 적절한 상황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지 맞구나, 적합하구나 이런 걸 좀 아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한 가지 저는 재밌는 사례를 찾아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만요 했을 때 보통은 잡아주겠죠? 그런데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왜요? 이렇게 말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친구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고 네, 잘 모르게 되면 인사를 해도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화용 언어 기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집에서 그러면 화용 언어를 좀 키워주고 싶으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집에서 하기가 제일 좋은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제일 편안한 사람과 그렇죠. 함께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좀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어떤 단어나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보다는 몇몇 안 되는 단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사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사할 때는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안녕 이렇게 뭐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뭐 새로운 사람, 뭐 친구 이런 상황에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야 돼라고 하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정말 그 말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론으로는 알지만 정교를 못하는 상황 구조화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면은 아이에게 따라해봐 주세요 해서 아이가 따라하면은 음식을 주는 거는 아이가 정말 실제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주지 않고 조금 기다렸을 때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인사를 연습해야 된다면 책으로 그냥 안녕 배우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나갈 때 뭐 인사하고 인형이랑 같이 인사도 해보고 실제 상황에서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해야 돼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기회를 만들어주고 활용하는 걸 많이 보여주자. 일단 해보자와 연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내가 하는 걸 직접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아 이때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워킹맘이시면은 아이랑 보내는 시간 굉장히 적잖아요. 잠자리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잠자리에서 아이랑 감정과 관련해서는 뭐 오늘 5가지 감정 이야기해 보기, 오늘 뭐 했는데 뭐 어땠고 하는 이야기들을 항상 하다 보면은 아이에게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표현할 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 회상하는 걸 통해서 문장이나 적절한 말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자리를 좀 많이 활용해서 자극을 주시고 촉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사회성 관련해서는 일단 해보자, 상황 만들어주기, 그리고 일하는 엄마 아빠라면 잠자리 잘 활용하기. 네. 모든 엄마 아빠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지만 빨리 자라 이 생각만 했는데 잠자리까지도 잘 활용해서 사회성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콘텐츠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크게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구독하면 아이가 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